정태 씨. 볼 일이 있어 집을 나서는 길.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니 윗집에 사는 아줌마였다. 나이는 40대 중반이었지만 보통의 또래 아줌마들보다 훨씬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 나이대 아줌마들이 흔히 입지 않는 과감하고 섹시한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어서인지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인상은 별로 없었다. 이 아줌마와는 예전에 위층으로 이사 왔을 때 무거운 짐을 몇 번 옮겨다 준 것을 계기로 친해지게 되었다. 그 후로 가끔 맥주도 한 잔씩 기울이는 사이가 되었다. 아, 아줌마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반갑게 인사를 건네자 아줌마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응. 잠깐 일 좀 보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정태 씨는 어디 가요? 네, 저 지금 친구 좀 만나러 나가려고요. 그렇구나.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러지 않아도 정태 씨한테 부탁 좀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만났네. 부탁이라는 말에 순간 망설임이 들었다. 친구와의 약속 시간도 빠듯했고 어떤 부탁일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아, 지금은 제가 시간이 좀 빠듯해서요. 솔직하게 말했다. 아줌마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럼 저녁에는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저녁에요? 친구와의 약속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 좀 늦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늦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무슨 부탁이신데요? 혹시 꼭 오늘 해야 하는 일인가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줌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뭐, 꼭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만 정태 씨한테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요. 늦어도 괜찮으니까 집에 오면 연락 좀 줄래요? 상담이라니 무슨 상담일까? 순간 궁금증이 일었지만 약속 때문에 더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집에 도착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재미있게 놀다 오시고. 이따 봐요. 네, 이따 봬요. 아줌마는 곧장 집으로 향했고 나는 상담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도는 채 약속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대체 무슨 상담이기에 늦게라도 와달라고 하는 걸까? 친구와의 즐거운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간은 벌써 새벽 1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문득 낮에 아줌마가 연락을 부탁했던 말이 떠올랐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내일 아침에 연락을 드릴까 잠시 고민했지만 늦더라도 들러달라는 아줌마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혹시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집에 도착했다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저 집에 도착했어요. 아줌마, 혹시 아직 깨어 계세요? 카톡을 보내고 5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동, 띵동. 늦은 밤에 누구지? 설마 아줌마인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설마.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야, 정태 씨. 문 너머로 익숙한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자 아줌마는 눈에 확 띄는 원피스를 입고 살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평소 스타킹을 신은 여자에게 남다른 흥분을 느끼는 나로서는 늦은 밤에 스타킹 차림으로 나타난 아줌마의 모습이 묘하게 고맙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그것도 집에서 스타킹을 신고 있는지 궁금증이 들었다. 많이 늦었네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네, 친구랑 신나게 놀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요.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하고는 바로 본론을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신데요? 나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대시를 해볼까 해서. 남자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물어보려고. 아, 그러시구나.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조금 놀랐지만 왠지 모르게 흥미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대시하실 생각이신데요? 자세히 묻자 아줌마는 쑥스러운 듯 머뭇거렸다. 아이, 정태 씨가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좀 말하기가 그렇긴 한데. 말끝을 흐리는 아줌마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안쓰럽게 느껴졌다. 당시에는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싶어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왜냐하면 아줌마와 나는 둘 다 배우자에게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연애사에 대해서만큼은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마음속으로 약속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때는 정말 순수한 도움의 의미로 생각했다. 괜찮아요. 저한테는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줌마 이야기를 이상하게 생각할 리 없어요. 나는 아줌마를 안심시키려 노력하며 말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좀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나쁘게 보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듣고 상담 좀 해줘요. 알겠죠? 아줌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듯 신신당부했다. 네, 그럴게요. 저도 아줌마를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진심으로 말했다. 아줌마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더니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은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정태 씨도 알다시피 내가 이혼을 했잖아. 그게 벌써 5년이나 다 되어가거든. 네, 나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줌마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근데 여자는 애를 한두 명 정도 낳고 나이가 좀 들면 욕구가 좀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아줌마는 쑥스러운 듯 하지만 묘하게 당당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나는 갑작스러운 단어에 순간 당황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괜히 눈을 땅으로 내리깔았다. 아, 네. 어색하게 짧게 대답했다. 에구, 내가 너무 주책인가?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나? 아줌마는 혹시 내가 불쾌하게 생각했을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에요. 소재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줌마 이야기니까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들어드릴게요. 어색함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응, 고마워요. 아줌마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런 욕구가 자꾸만 생기는데 밤마다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참고 또 참고 그렇게 겨우겨우 넘겨왔거든요. 아줌마는 마치 자신의 솔직함이 훈장이라도 되는 듯 더욱 당당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줄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눈에 밟히는 남자가 생기니까 밤마다 그 남자 생각이 떠나질 않고 그 남자와 함께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상상을 자꾸 하게 돼서 네. 나는 점점 더 어색해져서 대답하는 것조차 힘겨웠다. 그 남자와 연인으로 발전하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그게 어렵다면 엔조이 사이라도 되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 남자가 먼저 나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게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아줌마는 드디어 숨겨왔던 속마음을 완전히 드러냈다. 아, 네. 결국에는 그 남자가 먼저 아줌마한테 마음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줌마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확인했다. 어떻게든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한다면. 아줌마는 붉어진 얼굴로 덧붙였다. 그런데 아줌마,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아줌마께 어떤 조언을 드린다고 해도 그분이 반드시 아줌마를 좋아하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지적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태 씨가 계속해서 좀 알려줘요. 일단 정태 씨가 하라는 대로 한번 시도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다음번에는 다른 스타일로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스타일로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면 언젠가는 그 남자도 넘어오지 않겠어요? 아줌마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 굳은 의지를 보였다. 아, 그럼 아줌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우선 처음에는 어떤 스타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든 아줌마를 돕기로 마음먹었기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아줌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묘한 미소를 입가에 띠며 말했다. 일단 정태 씨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로 먼저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순진하게 아줌마도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질 수 있다면 아니 하다못해
그동안 쌓인 욕구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 아줌마를 돕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요. 스타킹을 신는 스타일이 좋아요. 솔직하게 내 취향을 밝혔다. 어머, 마침 나 지금 스타킹 신고 있는데. 살색 스타킹. 아줌마는 기다렸다는 듯 당연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옷은 살짝 비치거나 몸에 딱 달라붙는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스타일을 덧붙여 설명했다. 그럼 우리 방에 가서 내 옷들을 보면서 정태 씨가 직접 골라줄래요? 어떤 옷이 좋을지 정태 씨가 직접 골라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아줌마는 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제안했다. 아줌마 방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살짝 망설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집에 아무도 없어. 수진이는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집에는 나 혼자뿐이야. 그러니깐 정태 씨가 직접 옷을 보면서 꼼꼼하게 골라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줌마는 거의 반강제로 내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결국 나는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2층 아줌마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줌마의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처음이었다. 현관을 지나 안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퀸 사이즈 침대가 큼지막하게 놓여 있었다. 침대 발치에는 커다란 장롱이 자리 잡고 있었고 침대 옆에는 화려한 화장대가 놓여 있었다. 아줌마는 망설임 없이 장롱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자, 여기 옷 많으니까 한번 쭉 봐봐. 어떤 옷이 좋을지 한번 골라줘. 아줌마는 옷장 안을 가득 채운 다양한 옷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옷장 안을 꼼꼼히 훑어보았다. 화려한 무늬의 원피스부터 섹시한 레이스 블라우스, 몸에 착 달라붙는 타이트한 스커트까지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이 원피스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종류의 원피스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몇 벌의 옷을 골라 아줌마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입어볼까? 아줌마는 내가 고른 원피스 중 한 벌을 집어들고 물었다. 아줌마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나는 잠시 거실로 나가 있겠다고 말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괜히 TV 채널만 의미 없이 돌리며 어색한 시간을 보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 5분쯤 지났을 무렵 아줌마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어때? 아줌마는 쑥스러운 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줌마가 입고 나온 원피스는 내가 골라준 옷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이었다. 어깨 라인이 훤히 드러나는 오프숄더 스타일이었고 가슴골이 살짝 드러나는 깊은 브이넥 디자인이었다. 몸에 착 달라붙는 타이트한 디자인 덕분에 아줌마의 날씬한 몸매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괜찮네요. 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이렇게 입고 그분 만나보시고 혹시 반응이 시큰둥하면 그때는 다른 스타일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죠. 나도 모르게 감탄하며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아줌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쑥스러운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혹시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떤 말 한마디 건네면 좋을까? 딱 듣고 바로 넘어올 만한 그런 멘트 같은 거 없을까? 라고 말하며 얼굴을 붉혔다.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지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줌마의 묘한 미소, 끈적끈적한 시선,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정태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말. 모든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둘씩 맞춰지면서 아줌마가 그 상담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나를 꼬시려고 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얼굴이 순식간에 화끈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아줌마, 설마 아줌마가 꼬시려고 했던 그 남자가 저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줌마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다는 듯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맞아. 드디어 눈치챘네. 이제야 알았어요. 아줌마의 솔직한 고백을 듣는 순간
오히려 묘한 흥분과 짜릿함이 온몸을 휘감았다. 일단 내가 그토록 원하던 스타일로 완벽하게 꾸며진 아줌마를 눈앞에서 직접 마주하니 왠지 모르게 아줌마를 완전히 내 스타일의 여자로 만들어 소유하고 싶다는 욕심이 솟구쳐 올랐다. 저랑 진지하게 연애하고 싶으세요? 용기를 내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줌마는 더욱 굵어진 얼굴로 수줍은 듯 하지만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태 씨의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로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말 그렇구나. 그럼 이제부터 저 아줌마한테 반말해도 돼요? 순간적인 장난기가 발동하여 능글맞게 물었다. 아줌마는 얼굴을 더욱 굵게 물들이며 거의 귓속말로 작게 속삭였다. 그래도 돼. 솔직하게 말해줘요. 언제부터 나 꼬시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궁금했던 점을 직접적으로 물었다. 아줌마는 쑥스러운 듯 그러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글쎄, 벌써 6개월도 넘은 것 같아. 정태 씨가 예전부터 나 스타킹 신을 때마다 내 다리를 뚫어져라 빤히 쳐다보는 거 몇 번 봤거든. 그때 정태 씨가 스타킹 엄청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왔어. 그래서 그 뒤로는 혹시라도 정태 씨 마주칠 때 나도 모르게 계속 스타킹 신고 다니게 되더라. 언제 어디서 우연히 마주칠지 모르니까. 그럼 오늘 밤에도 이 늦은 시간까지 스타킹 계속 신고 있었던 게 혹시 전부 다 저 때문이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되물었다. 당연하지. 전부 다 정태 씨 때문이었지. 아줌마는 부끄러운 듯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수줍게 대답했다. 이쯤 되니 아줌마는 완전히 수줍음 많은 소녀에서 적극적인 여인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얼굴은 이미 불다 못해 터질 것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촉촉하게 젖은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결혼을 한 지 이제 겨우 4년이 지난 신혼인데도 주말 부부로 살아야 하는 고달픈 인생이었다. 아내는 아내대로 서울 근교에서 공직 생활을 하고 나는 결혼 직후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3년간 타지 생활을 하다 1년 전 다시 본사로 복귀하였으니 신혼 초에 서글픈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였다. 내 나이 이제 30하고도 넷을 먹은 혈기 왕성한 남자이다. 20대 중반부터 4년 가까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내가 결혼 직후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시험에 응시를 하였는데 턱하니 합격을 하여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로 발령나면서부터 주말 부부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 형편만 되면 아내와 함께 타지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도 싶었지만 내가 다니는 회사와 워낙 거리가 멀었고 아내도 자기 직업에 애착을 가졌기에 아내가 근무지 이동될 때까지만 주말 부부로 살기로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직 공무원이라 인사교류 신청을 통해 서로 근무지를 맞바꾸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정근이 쉽지만은 않았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평창 쪽이에요. 부모님과 형과 나 네 식구인데 제가 초등학생 때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아마 제가 알기론 자식들 교육 문제로 정든 고향 땅을 떠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집안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꽤 사는 편이에요. 저희 집은 고향의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와 전답이 꽤 많았는데 평창 올림픽 전후로 해서 강원도 땅값이 들썩거리며 엄청 뛰었잖아요. 아버지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높은 값으로 팔아 서울에 집을 2채 사두었는데 한 채가 또 재개발이 되면서 2배로 뛰었지. 뭐예요. 사람 앞 일은 참 알 수 없다더니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부모님 인생에 몇 년 사이 돈벼락을 맞은 겁니다. 어느덧 아들 둘은 장성을 하였고 부모님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살게 되면서 저희 형제는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게 되었어요. 형은 장가갈 때 한강 조망 강북에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고 저한테는 네 식구가 함께 살던 50여 평 정도 되는 나당 딸린 2층 주택을 명의 이전해 주셨지요. 저도 장가갈 때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를 사달라고 불만을 표시하였더니 앞으로 이 집이 재개발될 확률이 높다며 미래 가치를 보면 여기가 더 낫다며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새 집처럼 인테리어를 해주셔서 몇 년 뒤 신혼집으로도 손색이 없었네요. 아내와는 결혼 3년 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죠. 소개팅 시켜줄 때 주선자와 저는 굉장히 친한 친구이고 서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주선자 친구가 소개팅하기 전날 밤 전화로 하는 말이 내 이상형에 딱 맞는 여자다. 하지만 연애만 하고 절대 결혼은 하지 말아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웬 미친 소린가 싶어서 세계미 임급 여신 아니면 각오하라고 장난식으로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왜 그때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참 후회스럽기도 하네요. 그녀를 처음 본 날 카페 창가 자리에 상반신을 약간 기대어 햇빛을 쬐고 있는 아내를 처음 본 순간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름다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멍하게 서 있었어요. 아내가 저를 보며 살짝 웃는데 이때 아내에게 너무 반해버렸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이 첫 만남은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아내와 대화하면서도 많이 놀랐어요. 아름다운 얼굴에 세련된 옷차림, 명문대에 지적이면서 도도한 아내에게 첫 만남부터 푹 빠져 있었죠. 그렇게 해서 아내와 만나게 되었는데 만날 때부터 아내가 보통 여자들과 다르구나 느꼈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 방법밖에 표현할 길이 없네요. 아내는 여우도 따라가지 못하는 구미호의 속물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옷, 머리 스타일, 구두, 가방, 액세서리를 한 번도 똑같이 하고 나온 적이 없었죠. 솔직히 아내가 잘 사는 집이 아닌데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이때 아내를 너무 좋아했고 워낙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많이 사나 싶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알고 보니 저와 사귈 때 다른 남자도 만나 용돈 받고 선물을 받았더라고요. 연애 시절엔 아내한테 미쳐 있었어요. 3년 사귀면서 권태기는 오지도 않았거든요. 아내는 만날 때마다 뭔가 달라져 있었고 언제나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언제는 도도하게 언제는 청순하게 어떨 때는 애교 있게 저를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도 들고 어쩔 땐 너무나 사랑스럽게 행동하기도 하면서 팔색조 같은 매력에 남자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죠. 언제나 도도했지만 명품이나 용돈 달라고 할 때는 안 부리던 애교를 부리면서 받고 나면 또 도도하고 참 대단했어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 다이아몬드를 끼워주고 엄청난 이벤트를 하면서 청혼했네요. 하지만 아낸 청혼을 받을 듯 말 듯 애간장 태우게 하면서 시간을 달라 하더군요. 그 뒤로 하루하루가 참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청혼을 너무 일찍 했나 후회했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불안하고 한 사흘 뒤 밤에 전화가 오더군요. 저희 집 앞이라고 나오라고. 집 앞 벤치에 앉아있던 아내는 밤이라 그런가 그날따라 되게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아내는 저를 보자 울면서 저에게 안기며 말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안으며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자 자긴 아기가 싫다고 낳기 싫다고 아기를 안 가질 수 있는 나와 결혼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아예 안 가져도 괜찮다고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다고 말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몇 개월은 참 행복했네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루는 아내가 4년 가까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하소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시험을 봐보겠다고 하더군요. 속으로 그래, 해봐라 싶었죠. 아무리 명문대 출신이라지만 결혼 준비 핑계로 빈둥거리며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붙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최근에는 책 펼쳐보는 꼴도 못 봤으니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덜컥 합격해 버린 거예요. 결국 결혼한 지 1년 만에 주말부부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작년 12월이었어요.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렸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내 친구 영숙 씨였죠. 아내와 제일 친한 친구인데 딱히 미인은 아니지만 쇼컷 머리에 키도 크고 왠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볼륨감 넘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영숙 씨 남편은 나이가 무려 10살이나 많았죠. 전화를 받으니 영숙 씨가 다짜고짜 정태 씨, 수진이가 제 지인이랑 바람났는데
이혼하실 거예요? 하고 폭탄 발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믿을 수 없다고 했더니 그녀가 서럽게 울기 시작하더니 사실은 바람난 그 지인이 바로 자기 남편이라고 털어놓는 거예요. 영숙 씨도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고 2살 된 아이도 있었는데 아내와 영숙 씨 남편이 무려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저보다 8살이나 많은 40대 아저씨였거든요. 그래서 불륜을 증명할 증거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2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주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영상 통화하면서 은밀한 짓을 하자는 내용. 차라리 가끔 만나니 더 애가 탄다는 내용. 남편보다 자기가 더 좋았냐는 둥. 정말 눈뜨고는 참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더니 유부녀가 되면 남자한테 끼부리는 건 자연스럽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내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럼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날 이후부터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영숙 씨와 자주 통화하고 서너 번 만나기도 하면서 결국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2 커플은 순조롭게 이혼 수순을 밟게 되었죠. 이혼 후 텅 빈 집에 들어서니 마음까지 횡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2층에 새를 놓기로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렸죠. 얼마 후 묘하게 요염한 분위기를 풍기는 아줌마가 이사를 왔어요. 4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쭉 뻗은 각선미에 예쁘장한 얼굴은 모르는 남자가 길 가다 마주치면 열의 9은 뒤돌아볼 만큼 매력적인 여인이었죠. 원래 나이 많은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녀 앞에서는 그런 다짐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실 세입자를 엄청 가렸어요. 식구 많은 집은 안 되고 반려견도 안 되고 조건이 꽤 까다로웠죠. 대신 월세를 좀 싸게 받겠다고 했어요. 돈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딱 그녀가 나타난 거예요. 이혼하고 19살 수험생 딸과 단둘이 산다고 하길래 부동산에 내놓은 지 3개월 만에 계약을 했죠. 어느 날 퇴근길 그녀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녀에게 향했고 짐을 들어주겠다고 나섰죠. 아주머니, 짐이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어머, 고마워요. 정태 씨, 안 그래도 되는데 너무 미안해서 어쩌나. 같은 집에 사는데 뭐려. 이럴 때 서로 돕는 거죠. 고마워요. 정태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 왠지 든든하네요. 생각보다 짐은 꽤 무거웠어요. 저는 씩씩하게 무거운 짐들을 번쩍 들어 올려 하나씩 현관문 앞까지 옮겨 놓았죠. 반팔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구릿빛 팔뚝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 땀 좀 봐요. 그녀가 제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려고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어머, 이 땀 좀 봐. 이대로 그냥 보내면 너무 미안한데 잠깐 땀이라도 식힐 겸 시원한 음료라도 한잔하고 가요. 예상치 못한 그녀의 손길이 얼굴에 닿는 순간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정태 씨, 겉보기엔 완전 샌님인 줄 알았더니 어머, 팔뚝 굵은 것 좀 봐 하면서 신기한 거라도 발견한 듯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살짝 떨려왔어요. 순간 저조차도 놀랐죠. 이 느낌은 대체 뭐지? 왜 자꾸 설레는 거야? 그럼 집 안까지 짐 들여놓을게요.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그녀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말투는 어찌나 상냥하고 애교가 넘치는지 그때 딱 보통 여자는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녀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서로 재혼은 언제 할 거냐는 질문이 오갔죠. 정태 씨는 직장도 좋고 이렇게 좋은 집도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새 출발하셔야죠. 말도 마세요.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아서 상처투성이네요. 당분간은 연애는 쉴까 해요. 아주머니야말로 주변에 남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 뵌 날
너무 예쁘장한 아줌마라 깜짝 놀랐어요. 나이를 먹어도 저렇게 곱게 늙을 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제가 본 40대 아줌마 중에는 제일 예쁘실 거예요. 어머, 그렇게 좋게 봐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정태 씨 눈에는 제가 어디가 제일 예뻐 보여요? 대답하기 어렵지 않죠. 생각할 것도 없이 뒤태죠. 참나, 난 당연히 얼굴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뒤태라니. 보기와 다르게 엉큼한 구석도 있으시네. 그나저나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건 아니죠? 전혀요. 저 남는 게 시간뿐이거든요. 집에 들어가 봐야 횡하니 반겨줄 사람도 없고 서글프기만 하죠 뭐. 그럼 만나는 사람도 없으세요? 네. 당분간은 혼자가 편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한창 나이에 풀 땐 풀고 그래야 되는데. 네? 제가 살짝 당황하자 그녀는 한창 나이에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라고 둘러댔죠. 그럼 아주머니는 외로울 때 어떻게 하세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살며시 미소만 지었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그녀의 얼굴에서 답을 찾고 싶어 뚫어져라 쳐다봤죠. 정태 씨, 민망하게 왜 그렇게 빤히 쳐다봐요? 아니, 아주머니도 애인 없으시잖아요. 아이, 몰라요. 그녀는 쑥스러운 듯 대답을 피했죠. 정태 씨, 수진이 오늘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갈래요? 그럼 저야 감사하죠. 결국 그날 저녁 그녀의 집에서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하게 되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더욱 편안하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과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저 또한 아내의 외도와 이혼으로 인해 받았던 상처와 허탈감을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위로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와 만나 온 지도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째네요. 어린 여자들만 만나봤던 제가 10살이나 많은 아줌마와 사랑에 빠지다니. 처음엔 정말 딴 세상 같았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것처럼 모든 게 신기하고 설렜죠. 저는 늘 사랑을 주는 입장에 익숙했는데 그녀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내가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녀에게서 받는 사랑은 상상 이상으로 컸고 그 기쁨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렬했죠. 놀라울 정도로 그녀와 저는 잘 맞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녀가 저에게 맞춰주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천생연분일까요? 식성부터 취미,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속궁합까지 이제껏 만났던 그 어떤 여자보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태어나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라고 속으로 외칠 만큼 강렬하게 끌렸죠.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받은 돌싱이었기에 가볍게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가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새로운 인연은 두려웠고 그저 편안하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기로 약속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점점 더 깊고 애틋한 사랑으로 변해갔죠. 서로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미래를 함께 꿈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외로움을 달래는 관계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이해심은 제 불안감을 녹여주었고 저는 다시 사랑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그녀 역시 저를 통해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처음의 어색함과 망설임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만이 남았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웃고 울며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처음엔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앞에 펼쳐진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예쁜 사랑을 만들어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어쩌면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랑은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